오늘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100만 명 넘어서 대국민 사과 예정.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규모를 1.7GB로 신고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으며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내일 18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불법 파견 산업재해 구속수사 적극 검토 지시.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특히 불법 파견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추가 지정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신통기획 후보지 등 8곳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랜 진통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7일 진행된 24차 교섭 결과 노사는 기본급 13만 5천 원 인상, 경력금 및 HD현대 및 포조선 합병 축하금 등 일시금 640만 원, 특별 인센티브 1천만 원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조선업계의 임단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그룹 최첨단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 공장 효율 극대화. 현대자동차 기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최첨단 무선통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수백 대에 달하는 로봇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스마트 공장에서는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명인제약 공모가 상단 5만 8천 원 확정 10월 상장 목표. 제약기업 명인제약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5만 8천 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모 의무 보유 확약제도 강화 이후 첫 유가증권시장 기업 공개 IPO로 주목받는 명인제약은 오는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를 반영한 자동차 보험 특약 신설, 보상 확대 기대.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중심의 자동차 보험 특약 합리화 방안으로 차량 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약은 차량의 사용 횟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정 대리운전 중 사고 보장 특약과 함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4개 컨소시엄 모두 불합격 판정. 제사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사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청한 4곳의 컨소시엄 모두에 대해 불허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인뱅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인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SPC그룹 미국 텍사스의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목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주의 제빵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 지어질 이 공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PC그룹은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착공식에는 허영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입니다. 미국 연준 연말 금리 3.6% 예상, 2차례 추가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9월 이후에도 10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0.50%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자시티 대규모 피란 사태 발생, 네타냐후 총리 4번째 방미 초청.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의 대규모 지상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거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폭격이 2023년 10월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4번째 방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커크 피살 환영 외국인 추방 및 비자 취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커크의 피살을 환영하는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며 현재 비자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미국 고위직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강경한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정부 네팔 임시정부 총리 임명 환영, 조속한 안정 기대. 우리 정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네팔에서 임시정부 총리가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전국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네팔 임시정부에서 수실라 카르키 총리를 임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산 무관세 중단 및 극우 장관 제재 제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17일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과 극우 인사에 대한 제재 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집행위는 EU 이스라엘 협력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 부분적 중단안을 27개 회원국 대표에게 제안하며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머스크와 절연한 성전환 딸, 뉴욕 패션위크 모델 데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와 절연한 트랜스젠더 딸 비비언 제나 윌슨 씨가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르며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윌슨 씨는 유명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걸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한미조선협력장애 해소돼야 미국 고위급 면담 예정.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미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의 법적, 제도적 장벽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석 청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 오라클 주도 컨소시엄이 운영할 듯.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과 관련하여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16일 현지 시간 오라클이 주도하는 미국 측 컨소시엄이 세법인 지분 80%를 보유하고 핵심 알고리즘은 중국이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 군복 입고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 참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현지 시간 군복을 입고 벨라루스와의 합동 전략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참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역에서 진행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나토에 대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플라잉카 에어쇼 리허설 중 충돌 후 추락.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에어쇼 리허설을 하던 중국의 플라잉카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대당 4억 원에 육박하며 대량 생산을 눈앞에 뒀던 이 플라잉카의 사고는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